약만 믿지 마세요. 노인을 위한 이상지질 혈증 생활습관 실천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중성지방이 기준치를 넘겼다는 말을 들으면 대개 약부터 챙기게 되죠. 근데 약만으로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삶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온 가족 건강을 위해 건강의 여신을 2번 클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지질 혈증 개념과 오해. 이상지질 혈증, 이 단어 어렵고 낯설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특히 60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 피 속의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보다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상태를 말하죠. 문제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시고, 뒤늦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오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하고 혼동하기도 하고 약 먹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활습관이 동반되지 않으면 약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예요. 피는 그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죠. 그런데 기름기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도로 안쪽 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붙고 중성지방이 늘면서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막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입니다. 피가 막히면 우리 몸의 장기가 갑자기 멈추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의 한계. 병원에서는 이상지질 혈증 진단을 받으면 보통 스타틴 계열 약을 처방합니다.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주는 약이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고기 많이 드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면 수치가 잘 안 떨어집니다. 약의 효과는 생활습관이 바뀔 때 제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게다가 약을 오래 먹으면 간 수치 변화나 근육통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약 복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생활습관이 핵심입니다. 핵심 생활습관 5가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생활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셔야 합니다. 삼겹살, 튀김류, 피자, 이런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대신 채소, 해조류, 잡곡 같은 식이섬유 많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침 굶으면 중성지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기 드셔야 한다면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지방 적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아요.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건 걷기예요.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중성지방은 줄어듭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내에 걷는 게 혈당과 지질 조절에 도움이 돼요. 스트레칭도 함께 해보세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수건 잡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 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술은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자주 마시면 지질 수치가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줄이시고 대체할 수 있는 무알콜 음료나 건강한 습관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고 이건 곧 지질 이상으로 연결됩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굶기보다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서 지질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명상, 음악 듣기,
산책하기, 가벼운 손글씨 쓰기 같은 활동이 도움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보단 가볍게 털어놓고 기분을 환기하는 게 중요해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약만 드셨는데 수치가 잘 안 떨어져서 고민하시다가 하루 한 끼는 채식 식단으로 바꾸고 매일 30분 걷기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의 68세 이만호 어르신은 담배를 끊으신 뒤 체중이 늘면서 지질 수치가 악화됐는데 식단 조절과 함께 라디오 체조 시작하시고 5개월 만에 체중도 줄고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음식 조절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함께 하셔야 약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질문 둘, 유산균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도움이 되나요? 일부 도움이 되지만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질문 셋, 걷기 말고 다른 운동 없나요? 수영, 자전거, 실내 자전거도 좋아요. 관절에 무리 안 가게 선택하세요. 건강은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생활 하나 바꾸는 게 미래의 나를 바꾸는 길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이해하고 지키는 방법 생활 속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제대로 고치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7가지 습관.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기 위해 약만 믿지 말고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식단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운동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이상지질혈증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실천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꼭 바꿔야 할 7가지 습관. 이번에는 이상지질혈증을 완전히 다스리기 위해 꼭 바꿔야 할 7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많은 분들이 저녁을 8시, 9시 넘어서 드시는데 이게 혈당과 중성지방에 매우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6시 이전에 드시고 그 이후엔 간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늦은 식사는 소화도 안 되고 밤사이 혈중 지질 수치를 높입니다. 2.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 섭취하기. 육류 위주 식단은 콜레스테롤을 쉽게 올립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꽁치 이런 생선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3. 우유 대신 두유나 저지방 유제품 선택하기. 보통 우유를 건강식으로 생각하시지만 일반 우유에도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있다면 저지방 우유나 무가당 두유로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거트도 설탕 없는 플레인 제품이 더 좋습니다. 4. 스마트폰 대신 아침 햇볕 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는 습관 버리시고 잠깐이라도 베란다 나가서 햇볕을 쬐어보세요. 햇빛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지질 수치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5. 매일 500ml 이상의 물 마시기. 수분 부족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지질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사 사이사이 물 한 컵씩 의식적으로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이 중요합니다. 6. 기름 없이 조리하는 습관. 볶고 튀기는 조리법보단 찌고 데치고 굽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하면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 하나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7.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기. 한 끼에 과식하면 중성지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대신 한 끼를 적당히 나눠서 하루 3번 또는 소량씩 4번, 5번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야채나 견과류는 간식 대용으로 활용해보세요. 실버 세대가 주의할 음식 리스트. 이제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음식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베이컨, 소시지, 햄, 가공 육류는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둘째, 크림류, 케이크, 도넛, 버터빵 같은 디저트류는 설탕과 포화지방이 높아 피해야 합니다. 셋째, 라면, 튀김, 만두, 전류도 지질 수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넷째, 무심코 먹는 장아찌, 젓갈류는 짜고 지방 함량도 높기 때문에 자주 드시면 위험합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주 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 먹는다면 양을 줄이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채소 위주로 식사 구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실제로 하루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현미밥 반 공기 삶은 계란 1개, 미역국 깍두기 1조각 삶은 시금치나 오이 무침. 점심, 잡곡밥, 두부조림, 생선구이, 깻잎 무침, 무나물, 배추, 된장국. 저녁, 야채 비빔밥, 달걀 프라이 하나, 나물 반찬 2-3가지, 물김치. 이 사이에 간식으로는 호두, 새알, 방울토마토 2-3개, 미지근한 물 1컵 이렇게 구성하시면 중성지방 수치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Q, 매일 똑같은 식단은 지겹지 않나요? A, 반찬 조합만 바꿔도 충분히 변화 줄 수 있어요. 제철 채소와 해산물 활용하세요. Q,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든데 운동 못하나요? A,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수건으로 허벅지 조이기, 이런 간단한 운동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Q, 건강기능식품은 뭘 먹으면 좋나요? 오메가3, 비타민D, 유산균 등이 일부 도움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조금만 더 신경 써야겠구나 생각 드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오늘부터 식사 시간만 30분 앞당겨 보셔도 좋고, 물 1컵만 더 마셔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변화를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일상의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관리만 잘하면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번 편에서 알려드린 7가지 습관 꼭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 분들의 식단과 운동 루틴, 그리고 검사 수치 변화까지 더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편 알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수치 떨어뜨린 사람들의 진짜 생활습관 분석. 안녕하세요. 앞선 2편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어떤 병인지, 왜 약만으로는 부족한지, 또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편은 그 내용을 실제로 실천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을 확 낮춘 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실천한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수치까지 보여드리니까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 보시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결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72세 여성 김모 어르신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70, 중성지방 210, LDL 180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의사도 바로 약 처방을 권했지만 본인은 우선 생활부터 바꿔보겠다고 하셨어요. 바뀐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을 꼭 챙겨 드시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셨습니다. 둘째, 하루에 2번 2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고, 셋째는 간식 대신 삶은 달걀이나 오이, 당근을 드시고 물을 하루에 1.5리터까지 늘리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05로 내려갔고, 중성지방은 130, LDL은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생활습관만으로 수치를 안정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남성 이모 씨입니다. 젊을 때부터 고기와 술을 좋아했는데 작년 뇌졸중 위험 진단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당뇨 전 단계까지 겹치면서 병원에서 바로 약 복용과 식이 조절을 병행하라고 했죠. 이분은 매일 식단을 기록했습니다. 주 3회 이상 등푸른 생선 섭취, 채소 위주의 반찬 구성, 하루 6,000보 이상 걷기, 주 1회는 반드시 생선 대신 두부나 콩으로 단백질 대체하기, 이걸 습관으로 만들었고 주말엔 가벼운 탁구나 실내 자전거도 병행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40에서 185, 중성지방은 190에서 110으로 내려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약도 초기 이후 점점 줄여서 현재는 식사 전후 혈당도 정상 유지 중입니다. 성공 사례의 핵심 요소. 두 분 모두 수치를 낮추기 위해 했던 습관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식사를 단순하게 꾸준히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메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실천 가능한 구성이었고, 특별식보다 꾸준한 식단이 효과를 냈습니다. 둘째, 운동은 길게가 아니라 매일 짧게입니다. 1시간 운동보다 하루 20분씩 매일 한 게 더 효과 있었고, 무리한 목표보단 실천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줄이기와 수면 시간 확보입니다. 두 분 모두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려고 했고, 이게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을 도와줘서 중성지방 수치 감소에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됩니다. 내과 전문의 박모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약보다는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셨고, 약을 먹어도 운동 안 하고 계속 고기 많이 먹고 술 마시면 결국 약 용량만 늘어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추천 생활 루틴도 제시했는데요.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후 10분. 산책, 식사는 소식 중심으로 한식 위주, 간식은 견과류와 방울토마토. 주말엔 가족과 산책이나 시장 보면서 6,000보 이상 걷기, 그리고 주 1회 체중 측정과 수첩 기록. 이 루틴만 제대로 실천해도 약 없이도 수치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실전 루틴 구성 가이드. 그럼 지금부터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는 실제 루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전 루틴. 7시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 7시 30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실내 걷기. 8시 아침 식사 현미밥, 삶은 달걀, 나물류. 오전 활동. 10시 가벼운 산책 15분. 11시 간식으로 두유 또는 오이, 당근. 점심 루틴. 12시 점심 잡곡밥, 생선구이, 채소 반찬 중심. 1시 30분 가벼운 정리운동, 실내 걷기 또는 라디오 체조. 오후 루틴. 3시 물 한 컵, 견과류, 간식. 5시 저녁 가볍게. 6시 산책 겸 장보기. 저녁 루틴. 8시 반 욕실에서 따뜻한 물에 조교. 9시부터 휴대폰 대신 책이나 음악. 10시 반 취침. 이 루틴을 기본으로 잡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반복 가능한 구성이 핵심입니다. 큐약 안 먹고 식단만 하면 위험한가요? A 수치가 이미 너무 높다면 약이 필요하지만, 관리가 된다면 중단 또는 감량도 가능하므로 의사와 상의 후 조절해야 합니다. Q 하루에 달걀 몇 개까지 괜찮은가요? A 일반적으로 하루 한 개는 괜찮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노른자를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Q 두유나 견과류도 지방인데 괜찮나요? A 식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과 다르게 혈관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므로 적당량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단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지금까지 이상지질혈증을 실제로 극복해낸 사람들의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느냐. 이 작은 일상의 반복이 결국 수치를 바꾸고 내 몸을 바꾼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검사 수치를 보는 방법,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수치별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치별 맞춤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수치가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세요. 다음 편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수치 제대로 읽는 법과 수치별 맞춤 식단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이상지질혈증 수치를 실제로 낮춘 분들의 루틴과 사례를 보셨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수치는 정확히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수치부터 위험한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은 콜레스테롤 관련 검사 수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 그리고 각 수치별로 어떻게 식단을 조절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 병원 검사지를 혼자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나한테 맞는 식단 전략도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수치 종류 정리.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지질 관련 수치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 총콜레스테롤, 둘째, 중성지방, 셋째, LDL, 넷째, HDL.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상지질혈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콜레스테롤은 전체 수치지만 이것만 봐선 부족하고,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로 혈관을 막는 주범이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 청소 역할을 합니다. 중성지방은 당이나 과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식사 영향이 큰 수치입니다. 수치별 정상 기준과 위험 단계.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가 정상이고 240 이상이면 고위험군입니다. LDL은 130 이하가 정상, 160 이상은 고지혈증 위험 수준입니다. HDL은 60 이상이면 좋고 40 이하는 낫다고 봅니다. 중성지방은 150 이하가 기준이고 200 이상이면 고위험입니다. 이 4가지 수치가 조합되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되며, 중요한 건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 비율과 함께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총 콜레스테롤은 높은데 HDL도 높다면 위험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별 맞춤 식단 전략. 지금부터는 각 수치에 따라 어떻게 식단을 조절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포화지방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삼겹살, 내장류, 치즈, 버터, 마가린, 라면, 짜장면 줄이고 대신 채소, 과일, 생선, 해조류, 잡곡 섭취를 늘리세요. 2. LDL 수치가 높은 경우 튀김류, 버터, 크림류, 고지방 유제품 줄이시고 두부, 콩, 저지방 유제품으로 대체하세요. 오트밀, 양파, 마늘, 브로콜리, 버섯이 LDL 낮추는 데 좋습니다. 3. HDL 수치가 낮은 경우 등푸른 생선, 올리브오일, 견과류 같은 불포화 지방을 늘려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생선 섭취하고 식물성 오일로 조리하시고 운동 병행하셔야 HDL이 올라갑니다. 4.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 반면 빵단 음식, 음료수를 줄이고 저탄 수화물 식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야식이나 폭식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과일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양으로 나눠 드시고 물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수치별 추천 식단 샘플. 실제로 각 수치에 맞는 하루 식단을 예시로 정리해 드릴게요. LDL 높은 분 추천 식단. 아침 현미밥, 두부조림, 오이 무침. 점심 보리밥,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저녁 채소 비빔밥, 무된장국, 삶은 브로콜리. 간식 무가당, 두유, 아몬드 5살. 중성지방 높은 분 추천 식단. 아침 삶은 달걀 2개, 채소 스틱.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삶은 고구마. 저녁 콩비지찌개, 두부구이, 깻잎. 간식 오이, 미나리, 토마토, 물. HDL 낮은 분 추천 식단. 아침 고등어구이, 퀴노아밥, 토마토. 점심 연어덮밥, 채소볶음, 올리브오일 약간. 저녁 아보카도, 샐러드, 달걀찜. 간식 호두, 새알, 카카오닙스 1스푼. 이렇게 수치별로 식단을 맞춰야 효과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검사 수치 변화 시 주의사항. 식단 운동을 바꿨는데 수치가 안 내려간다면 몇 가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검사 전날 야식을 먹었는지, 물 섭취가 부족했는지, 과일이나 주스 섭취가 많았는지, 운동량이 들쑥날쑥했는지. 또 한 가지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금식하셔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침 공복에 물만 드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야 정확하게 해석되나요? A. 지질 검사 수치는 수치만 보지 말고 비교표로 이전 기록과 비교해서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Q. 총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A. 너무 낮아도 면역 기능 저하나 호르몬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정 수준 유지가 필요합니다. Q. 오트밀이나 견과류는 매일 먹어도 되나요? A. 하루 적당량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있으니 양 조절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지를 혼자서도 읽을 수 있겠죠? 단순히 높다 낮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치가 왜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식단과 생활 패턴을 바로 적용해야 개선이 빠릅니다. 정기적인 수치 체크와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약 없이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상지질 혈증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고혈압 당뇨와의 관계 그리고 세 가지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콜레스테롤만 따로 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편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한 번에 관리하는 노년기 통합 건강 루틴.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과 수치별 식단 조절법까지 함께 알아봤죠.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혈압도 있고 혈당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병원에서는 따로 설명해 주지 않는 실제 실천 중심의 관리법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왜 함께 관리해야 하는가?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당뇨는 따로따로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가 같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세 가지 모두 혈관을 망가뜨리고 순환을 방해하며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까지 같이 생기기 쉬운 구조예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면 중성지방과 LDL이 쉽게 올라가고 혈압까지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부터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양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시에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통 원인과 연결 구조. 이 세 가지 질환의 공통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수화물 과다 섭취. 둘째, 운동 부족. 셋째,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넷째, 복부 비만입니다. 반면 빵 위주 식사에 운동은 거의 없고 잠도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면 혈당은 오르고 중성지방도 쌓이고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혈압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수년간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세 가지 수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 루틴이란 무엇인가? 통합 루틴은 복잡한 식단과 운동을 따로따로 챙기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질환에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는 핵심 원칙만 뽑아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따로 하면 지치지만 같이 묶어서 하면 간단해지고 실천 지속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실버 세대는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통합 루틴이 가장 적합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통합 루틴. 이제 실제 하루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 7시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고 창문 열고 환기하면서 햇빛 받기. 7시 반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무릎 굽혔다 펴기, 팔 돌리기, 어깨 올리기. 8시 아침 식사. 현미밥 두부나 달걀, 채소 반찬, 김치 적게, 국은 맑게. 오전 루틴. 10시 물 한 컵. 간식은 토마토나 삶은 브로콜리 적당량. 10시 반 15분 걷기 또는 실내 계단 오르기. 11시 이후엔 카페인 섭취 줄이기. 점심 루틴. 12시 반 잡곡밥, 생선구이, 나물류, 버섯볶음, 김치 소량. 1시 반 설거지 후 간단한 정리운동. 의자에서 다리 들기 또는 손목 돌리기. 오후 루틴. 3시 견과류, 간식 소량, 물 한 컵. 3시 반 스트레칭이나 앉아서 발끝 털기 10분. 4시 이후엔 단 음식, 과일 주의하기. 저녁 루틴. 6시 저녁은 채소 위주, 달걀찜, 두부구이, 미역국. 7시 반 산책 20분 또는 실내 자전거. 8시 반 조격이나 손목 온찜질. 9시부터 휴대폰 줄이고 뇌 자극 줄이기. 10시 반 침실 조용하게 하고 취침 준비.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식사, 운동, 수면, 수분, 스트레스까지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식단 핵심 원칙 정리. 첫째,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둘째, 튀김 대신 구이찜, 삶은 조리법 사용. 셋째, 단 음식, 과일, 음료는 적당량만. 넷째,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은 금지. 다섯째, 물은 공복에 한 컵씩 하루 68컵 분산 섭취. 이 원칙을 지키면 세 가지 수치가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 원칙 정리. 첫째, 무리한 운동보단 자주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하루 30분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10분씩 3번 나누는 게 부담 없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관절에 무리 가지 않는 걷기 의자 운동 라디오 체조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넷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 섭취로 수분 보충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이틀은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회복 시간을 줍니다. 큐 한 가지 수치만 좋아졌는데 나머진 그대로예요. 왜 그런가요? A 식단은 조절했지만 운동이나 수면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요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Q 야채 많이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나요? A 반찬은 괜찮아도 밥의 양이 많거나 간식에 당이 들어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밥은 한 공기 이하가 기본입니다. Q 주말에만 운동해도 되나요? A 매일 10분이 더 낫습니다. 주말 몰아서 운동하면 피로만 쌓이고 지속이 어렵습니다.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한 번에 바꾸면 수치도 함께 바뀝니다. 결국 생활이 병을 만든 거라면 생활이 다시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루틴 하나만 만들어서 꾸준히 반복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보, 약을 먹으면서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습관과 약 복용 시간, 음식 간섭 피해야 할 조합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약과 생활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 끊고도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 약을 먹으면서도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번엔 그 반대로 약을 끊었거나 약 없이도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약 없이 관리할 수 있는 핵심 습관이 뭔지 정리해드립니다. 약 끊고 싶으셨던 분들, 약 없이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은 2년간 약을 먹다 부작용으로 중단했고 그 이후 생활 루틴을 아예 바꿨습니다. 매일 오전 8시 기상 후 스트레칭 20분 채소 위주, 아침 식사, 점심은 소식, 저녁은 6시 이전에 마무리했고 하루 6,000보 이상 걷기와 물 2리터 섭취를 실천했습니다. 수치는 1년 내내 안정적이었고 약 없이도 유지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퇴직 후 생선 중심 식단과 규칙적인 기상 취침 운동 일지를 쓰면서 수치를 3개월 만에 40 이상 낮췄고 6개월째 약 없이도 안정 상태 유지 중입니다. 이분들의 루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하다는 것. 아침 식단은 거의 비슷하고 운동도 복잡하지 않고 걷기나 체조 중심, 수면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 식사 시간도 거의 같고 간식도 일정했습니다. 즉 환경을 단순화해서 실천 피로를 줄이고 반복을 유지한 게 약 없이 수치를 잡을 수 있었던 핵심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물, 스트레스 조절, 이 5가지를 반복 가능한 패턴으로 만들면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약을 끊고 싶다고 바로 끊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이라도 갑자기 끊으면 반동으로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중단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수치 변화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끊기 전 최소 3개월 이상 정상 수치를 유지해야 하며 생활 습관을 철저히 유지하고 주기적인 피검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수치 변화 곡선을 꼭 체크하세요. 오전 6시 30분 기상 후 10분간 스트레칭, 7시 반 채소 과일 중심 아침 식사, 9시 30분 20분 빠르게 걷기, 11시 두유 1컵 견과류 간식, 12시 반 점심 잡곡밥과 생선, 두부, 나물류, 2시부터 30분 조용한 낮잠, 3시 산책 겸 장보기, 5시 물 1컵, 6시 저녁 소식으로 채소와 계란 또는 콩류, 7시 30분 라디오 체조나 실내 자전거, 9시 반부터 휴대폰 끄고 독서, 10시 반 취침,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큐 약 없이도 정말 괜찮을까요? A 사람에 따라 다르며 수치와 생활 습관 유지 능력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꼭 주치의 판단 필요합니다. Q 수치가 잠깐 좋아졌다고 바로 끊어도 되나요? A 최소 3개월 연속 안정된 수치 확인 후에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Q 약 없이 수치가 다시 오르면 어떡하나요? A 다시 약 복용 시작하면 됩니다. 일시적 중단은 가능하지만 수치 상승이 반복되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생활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이유. 5분 약은 효과가 빠르지만
유지력이 약하고 생활 습관은 효과는 느릴 수 있어도 오래갑니다. 약을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하고 잠을 잘 자는 건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고, 그 어려운 걸 해낸 분들이 결국 약을 끊고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약이 아니라 반복되는 좋은 습관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약을 끊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약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는 게 됩니다. 약을 끊고 싶다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상지질 혈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식품과 음식들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유산균 오메가3 폴리코사놀 중에 뭐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꼭 다음 편도 들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